네, 248명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성 갑상국에 출마했던 기호 8번 민중당 김선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 선거 기간 동안 감사했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다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앞으로도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면서 뭔가 이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 벌여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 저에게 많은 과분한 사랑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민중당 대전시당 당원분들부터 저를 도와주고 지지해 주셨던 지지자분들, 그리고 유권자분들, 또 저에게 투표해 주셨던 2148명의 시민분들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100여일이 넘는 그 지난 시간들은 이 주변 분들이 없었다면 이겨내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인사드리러 가서 꼭 손잡아 주시면서 도움 주셨던 분들, 그리고 생면부지에 저를 만나서 응원해 주면서 큰 기대를 거셨던 분들도 기억나고, 선거운동 기간에 자원봉사자로 오셔가지고 선거운동 율동과 선거 유세를 같이 해주셨던 분들, 네,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그 감사 인사와 더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뭔가 궁금했던 점들을 미리 SNS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좀 컨텐츠를 꾸며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선거 끝나고 살은 빠졌나요? 네, 김영국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선거 기간 정말 힘듭니다. 네, 아침마다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전 그 지난 100여일의 시간이 그 하루하루가 지나간 게 아니라 정말 긴 하루가 긴 하루가 그냥 쭉 통으로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뭐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일정들이었는데 살 빠지긴 빠집니다. 네, 선거운동 하면 살 빠집니다. 한 5kg 정도 빠졌다가, 근데 문제는 지금 선거 끝나고 한 20여일 정도, 한 20여일 정도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가지고 원래 선거 때보다 또 한 3kg 더 찌지 않았나 생각이 더 찐 것 더 쪘어요. 네, 더 쪘고, 뭐 이제 선거 때 워낙 또 다들 잘 챙겨 주셔가지고 그동안 먹지 못했던 온갖 산의 짐이 홍삼과 보약까지 챙겨주신 여러분들의 이런 정성으로 인해서 체력 유지하면서 100일 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정성일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선거운동 중 똥 마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욕하는 사람 없었나요? 욕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지방선거 출마하실 건가요? 네, 첫 번째, 선거운동 하다가 정말 용변이 급할 때가 한 번 딱 있었습니다. 네, 한 번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선번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이제 민중당 대전시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화장실이 급하구나 이런 티를 내지 않고, 저는 딱 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정말 유유자적하게 정말 중요한 일 잠깐 하고 오는 여유와 자세로 여유를 잃지 않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며 화장실까지 갔습니다. 네, 가면 됩니다. 화장실 어렵지 않습니다. 욕하는 사람 없었나? 욕하는 사람은 사실 없었는데 뻑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손 흔들고 있으면은 차 안이가 다 웬만하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썬팅이 진한 차량은 잘 안 보이는데 웬만한 차량은 이제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손짓, 뭐 행동, 표정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차에서 뻑큐하고 지나가는 분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은주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사할 때 느낌과 어떨 때 힘이 나는지. 인사할 때 느낌. 인사할 때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은 진짜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뭐 생전 안 해보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팔도 아프고 부끄러운, 멋쩍은 느낌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이제 스스로 마음을 잘 가다듬고 이분들이 정말로 하루 출근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좀 담았고요. 그렇게 해서 힘이 날 때는 이제 안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제 손 흔들어 주거나 이렇게 좀 빵빵 하면서 이렇게 화이팅 하고 지나가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힘이 납니다. 몇 분 안 계시긴 했는데 네, 몇 분 안 계셨지만 그럴 때 정말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상성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선거 기간 중에 종종 지역 유권자 단체 찾아가잖아요. 그게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화나 느낀 점, 그리고 여러 후보 중에 시간상 가지 못한 곳은 어디 있는지. 이제 후보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인데, 네, 갔던 단체가 꽤 많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른데,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이전에는 자주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죠. 지역에 이제 노조, 노동조합과
뭐 이런 단체, 뭐 모임과 총회 이런 자리 초대받아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단 한 군데도 거의 못 갔고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분위기죠. 네. 사실 후보한테 나쁜 말 하기 힘들거든요. 후보가 찾아가면 아 고생하신다 열심히 한다 이번에 꼭 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힘내시라 뭐 여러 가지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더 받고 그런 행사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후보 중에 시간상 가지 못한 곳이 아니라 여건상 못 간 곳이 꽤 많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곳이 있는데 저기 자운대 군부단에도 이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원래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불행히도 이제 그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또 생기고 사실 심해지는 관계로 모든 게 다 취소됐죠. 선거가 끝나고 이제 코로나 다시 더 잠잠해진다면은 다시 한번 더 인사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를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오현지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선거운동하다 눈물이 찔끔 나왔을 때 이게 아마 선거운동 거의 마지막 날 하여튼 전전날인가 그랬을 건데 저희 어머니가 올라오셨죠. 지금 지방에 살고 계신데 간호조무사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간호조무사 일의 특성상 이제 데이, 이브닝, 나이트 뭐 이렇게 3교대 일을 하고 나이트 하면 다음날 하루 쉬잖아요. 오프를 줍니다. 이제 4월달 이제 근무표가 나왔는데 도저히 이렇게 선거운동 뭐 길게 도와줄 수 없는 일정이 나와가지고 하루 이렇게 도와주고 하셨는데 그때 생각하면 저도 지금도 눈물이 찔끔하달까요. 제가 이제 뭐 대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취업해서 평범하게 뭐 아니면 뭐 좀 편하게 살 걸로 생각했는데 또 이게 뭐 국회의원 선거라니 이게 또 웬 말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아들의 이런 인생 앞길을 계속 응원해주시는 저희 어머니 생각했을 때 눈물이 좀 났기도 했습니다. 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재곤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선거운동하면서 기억 남는 운동원들과의 추억은 뭔가요? 네, 정말 많죠. 딱 한 분만 뽑자면은 역시 저는 제 친구 최길수. 길수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친구도 노동조합 상근자인데 제가 지난 12월부터 예비선거운동 하는데 그때 이제 저랑 항상 같이 아침마다 고생해줬던 친구고 어디 가면 꼭 따라가 다니고 또 유세 그 본선거운동 한 10일 동안은 유세 단장 하면서 진짜 무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됐고 저녁 늦게 들어와야 됐고 고생 많이 한 친구죠. 우리 최기수 제 친구한테 특별히 또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여유정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길고양이 대 배고픈 김선재 뭘 선택할 거냐? 네, 저는 배고픈 김선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길고양이들이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길고양이들 인간과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 생명들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제 보면 이제 아픈 친구도 많고 배고픈 친구도 많고 다친 친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배고픈 김선재를 선택한 이유는 더 많은 길고양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행복한 길고양이를 선택하면은 저 혼자 행복하겠지만 배고픈 제가 비록 배고플지언정 그래도 더 많은 길고양이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질문해주신 여유정님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유정님도 저 많이 도와주셨죠. 몸도 아픈데 이제 불구하고 하루 이제 그 유세 때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은주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일어나는지. 정말 잘 일어납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술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술 먹을 수도 있는데 조금 먹게 되고 거의 술을 안 먹게 돼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매일 몸을 쓰다 보니까 좀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고 하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마치 좀 군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군대 가면은 아침마다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잖아요.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시든 6시든 뭐 하여튼 간에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인간의 몸은 적응력이 빠르기 때문에 뭐 며칠만 하면은 일어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또 한 개 더 질문이 있습니다. 선거하면서 뭐가 제일 짜증나는지. 뭐가 제일 짜증나냐면은 뻑큐하는 사람 만날 때 제일 짜증납니다. 네, 길 가다가 그 인사할 때 차 안에서 뻑큐하는 분들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저도 싫어하는 정당이 있고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으니까 근데 뻑큐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분들이야 뭐 유권자로서 뻑큐할 자유도 있죠. 네, 뭐 이해합니다. 근데 좀 짜증은 납니다. 아무튼
질문 주신 이은주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선거운동 동안 있었던 모든 행사에 다 100% 참가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이은주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오석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일 짜증났던 사람하고 제일 감사했던 사람. 네, 제일 짜증났던 사람, 뻑큐한 사람. 제일 감사했던 사람은 제일 감사했던 사람은 사실 한 분만 뽑을 순 없거든요. 그 중에서 굳이 뽑자면은 저희 노원역 시당위원장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배가 결심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우리 시당위원장님께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물심양면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다음 김현웅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멀리 사는 우리 형님, 선거 기간 연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연애 중요하죠. 우리 여자친구 장재님께도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한 100일이 넘는 시간이었는데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 만나는 게 어려웠어요. 이제 뭐 저야 계속 매일매일 일정이 있으니까 대전을 비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자친구 서울 사는데, 그래서 여자친구가 대전에 왔었죠. 대전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집에 같이 있으면서 챙겨주기도 하고, 또 선거운동도 몇 번 나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율동까지 하면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제 일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또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직접 내려와줘가지고 도와주고 또 옆에서 힘이 돼주고 여자친구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유세. 가장 기억에 남는 유세. 선거에서는 본 선거 한 10일 동안 정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유세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충남대 앞에서 남누리라고 이제 같이 도와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모건대 다니는 친구인데 지지 연설을 해줬어요. 그 영상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그 지지 영상이 저는 정말로 좀 마음을 울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제가 이런 지지와 혹은 추천을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분한 추천이었고, 누리의 이런 지지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잘해야겠다,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지 선언했던 그 누리한테 다시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선거운동 중 만난 사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물어보셨는데, 저기 성당 앞에서 이제 아침 인사드릴 때 한 분 이제 지나가시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선이 되면은 여기 어려운 사람들 사는 지역이라고 꼭 한번 와가지고 밥 한번 꼭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렇잖아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왜 후보자들 많이 보입니다. 길가에서 뭐 시장도 가고 길에서 인사도 하고 사람 많은 곳은 찾아다니니까요. 근데 끝나고선 만나기가 쉽지 않죠. 뭐 보통 사람이 국회의원 만나기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국회의원이 먼저 좀 찾아와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찾아와서 꼭 밥 한번 먹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선거 전후 가족의 반응은 어땠냐? 네, 사실 뭐 제가 저 하고 싶은 대로 산지 꽤 오래됐습니다. 20살에 대학교 입학한 이후로 거의 그 이전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 하고 싶은 대로 성실히 살면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뭐 거의 20살 이후부터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선거 나간다고 했을 때도 잘해보라 이런 응원 많이 주셨고, 어머니는 그때 도와주러 오셨고, 아버지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지지한다고 해주시고, 저희 가족들한테 진짜 고맙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 나에게 정성일이란? 네, 또 감사할 분이 생겼네요. 네, 정성일 제 이제 친구인데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디자인, 영상 쪽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출근하는 친구라서 낮에는 뭔가 할 수가 없고 퇴근하고 나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또 애도 키우면서 또 이 부부가 같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슬비랑 성일이 같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나에게 성일이란 몇 년이죠? 20살 때부터니까 16년을 함께한 베스트 프렌드, 영원의 단짝, 동지죠, 동지. 네, 다음 홍춘기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실 정치의 벽을 어디서 가장 크게 느꼈나요? 현실 정치의 벽.
많이 느끼죠. 엄청 많이 느낍니다. 예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저희 선본에서도 여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면 읽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낸 보도자료는 다 이런 거죠. 이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닥칠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의 사이버 강의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마스크 수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뭐 심해지는 성착취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끝장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보도해주신 오마이뉴스, 뉴스 TNT, 뭐 디트뉴스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극히 일부분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실망했던 건 뭐냐면은 이게 바로 현실 정치인가 싶긴 한 것인데, 저 말고 상대편 후보들도 이제 언론 보도자료를 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모 후보의 경우는 지역 유력 일간지가 있죠. 지역 뭐 메이저 4개 일간지 같은 경우는 다 실어줍니다. 그런데 뭐 뉴스 그 제목이 이거죠. 뭐 땡땡땡 후보 뭐 흰색 우산을 쓰고 선거운동을 했다. 실제입니다. 이게 기사입니다. 땡땡땡 후보 뭐 로고송 찌니아가 인기를 끌고 있다. 땡땡땡 후보 핑크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게 지역 유력 4대 일간지의 그 후보의 기사입니다. 이게 기사거리인가. 뭐 그 후보가 뭐 찌니아를 후보 로고송으로 쓰든지, 뭐 분홍색 자전거를 타든지, 흰색 옷을 입든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우리의 생활과 중앙 정치와 주요한 의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뉴스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유력 후보였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언론에서 다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긴 했습니다만, 현실 정치의 벽이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아니 무슨 선거운동 로고 속에 찌니아가 인기를 끄고 있다, 이게 무슨 우리 사회 공익적 가치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사실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벽을 느꼈습니다. 다음 도현수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득권 정치 세력은 작대기만 꽂아도 30% 지지율이 나오는데 소수 진보 정당 후보로 선거에 참여하면서 느꼈을 갈등 고민 많았을 것 같은데, 물론 많습니다. 네. 뭐 1번, 2번 후보죠. 유력 당선권에 있는 이제 유력 후보들입니다. 1번, 2번 후보의 선거 공보물 읽어 보셨겠죠? 그리고 길에 있는 이런 선거 홍보 현수막이 있습니다. 1번과 2번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보고 사실 굉장한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두 후보의 공약 현수막 내용이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기 계룡교 앞에는 무슨 호수공원 하겠다고 둘 다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저기 큰 사거리에 가면은 동서대로 연결하겠다고 붙여놨습니다. 아니면은 유성구청 옆에는 스타트업 벤처 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런 거 붙여놨고, 뭐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어떻게 이 당선권에 있는 유력 후보들의 공약은 도로를 깔거나 뭐 뭔가 시설을 짓거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제 고민은 그건 거죠. 터널을 뚫거나 도로를 깔거나 아니면 뭐 RC를 신설하거나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이 지역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타에서 통과도 하지 못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시사업으로 하기로 한 것도 공약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했다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좀 느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성착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아니면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장애 인권 문제, 청년들에 대한 문제, 뭐 실업과 주거에 대한 문제, 격차의 문제, 건강과 문화 격차에 대한 문제,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환경에 대한 문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많죠.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유력 후보들일수록 더 심한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 것도 있죠. 각종 시민단체에서 질의서를 보냅니다. 질의서, 뭐 당선된 이후에는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질의서를 보내는데, 유력 후보들은 그에 대한 답변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그때 했던 답변이 자신의 이런 정치적 행보에 뭐 걸림돌이거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이제 시민단체도 이제 그 약속을 하나의 매개로 해서
그 정치인들을 견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야죠. 그런데 정작 그 중요한 답변을 하지 않는 문제, 도로를 깔거나 터널을 뚫으면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증진이 됩니까? 이런 건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 기득권 양당의 후보가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행태 때문에 저는 더더욱 진보정당, 소수정당의 후보가 약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현수님과 용수비님 두 분께서 비슷한 질문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민중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이제 대전시당의 상근자로, 대전시당의 당직자로 이제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지역에서 지역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지역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뭔가 동료도 많이 모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진보 정당의 당원들 후보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지역 의제를 발굴해서 지역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료를 모을 거고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 지역 의제를 발굴해서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경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당선자가 꼭 반영했으면 하는 나의 공약. 네, 조승래 의원님께서 꼭 이것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공약 중에 노동 관련 공약인데 지금 현재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여러 가지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사실상 민주노총을 탄압하거나 배제하는 모습 아니면은 노동 계약을 시키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올렸지만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모순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코로나19 위기가 정말 심각하게 닥쳤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이 코로나19 위기 방역 이후에 경제에서 정말 큰 일이 나겠구나. 제조업, 서비스업 시작으로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노동의 위기가 닥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동자를 지켜야 됩니다.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런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일자리를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또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 갑질을 겪지 않을 권리도 필요하고 자신의 임금을 제대로 받을 권리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국가가 아마 많은 부분 노동자의 삶을 더 이제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공의 영역으로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사회 전반의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서 지금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또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영세 업장에 대한 아마 지원책도 반드시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승혜 당선인께서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슬비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슬비 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 참가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인을 뽑아준 사람들에게 한마디 앞으로의 계획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를 뽑아주신 2148분 유권자분들께 한마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나이도 젊고 진보정당, 소수정당의 후보로서 여러분들 앞에 나서는 10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지지해주신 2148분의 이런 정성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는 지역에서도 계속 정치활동 해나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고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2148분을 시작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 지역 정치인으로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